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항상 얻어먹기만 하는 친구가 있으신가요? 내가 한 번 사면 친구도 한 번 사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으신가요? 인생을 살다 보면 정말 상종도 못할 인간이라고 느껴지는 사람들을 많이 볼 수 있죠. 그간 지내온 정이 있어 끊어내지 못했지만 내 에너지를 빼앗고 스트레스를 주는 사람들이라면 때로는 관계를 과감히 끊는 게 답일 수 있습니다. 최근 친구들을 선절하신 구독자분들께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모임에 나가면 얻어먹는 사람들은 매번 얻어먹고 중간에 머리 쓰고 자리를 빠져나갑니다. 고향 친구니 후배니 하면서 10년 넘게 얻어 처먹기만 하는 인간들을 코로나 핑계로 손절하니 아주 심신이 편하네요. 형편이 어려운 거면 이해를 하죠. 그 밥값 몇 푼 된다고 그 정도 돈 내가 내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런데 만날 때마다 돈 많다고 온갖 자랑질은 다 하면서 돈을 꼭 써야 할 때도 아까워서 안 쓰는 인간들 아주 질색입니다. 그런 사람치고 잘 되는 인간들 없어요. 돈은 누구에게나 다 소중하지요. 그러면서 상대방이 돈 쓰는 건 당연하게 여깁니다. 나만 만나면 거지가 되는 친구, 과감히 손절 필요합니다. 저는 15년 동안 친구 밥 사준 사람인데 밥값을 계산할 때마다 화장실을 가고 어디에 전화를 그렇게 해대는지 딴청을 피우는데 정말 꼴불견이에요. 보답으로 그 흔한 커피 한 잔 얻어먹지를 못했네요. 저는 제가 한번 얻어먹으면 꼭 되갚아야 마음이 편합니다. 그런데 친구는 옆에서 얻어먹기만 하고 인연 끊고 나니 특별히 좋은 건 없어도 마음은 편안하네요. 정말 생각나는 친구가 있네요. 자기한테는 아낌없이 쓰면서 남에게는 10원짜리 한 장 안 쓰는 짠돌이 같은 인간. 절 따라 여행 다니고 알고 보니 사람을 가려가며 돈을 쓰는 거더만요. 이런 인간들한테 절대로 밥 사고 술 사고 하지 마세요. 아주 자기밖에 몰라요. 전 이제 치가 떨려서 그런 인간들은 상대를 안 합니다. 저는 다 같이 모여서 먹을 땐 더치페이, 뿜빠이가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쏘고 싶을 땐 그날은 기분 좋게 화끈하게 쏘지요. 그런데 가끔 한번 돈 내면서 엄청 생색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습관처럼 얻어먹으려고만 하는 사람들 때문에 아무리 친해도 더치페이가 너도 나도 공평하고 서로 빚 안 지고 좋습니다. 더치페이를 하니까 그동안 얻어먹기만 하는 사람들이 모임에 안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런 얄미운 사람들 자연스레 끊어져 나가니 얼마나 좋아요? 이처럼 얻어먹기만 하는 사람들은 본인이 인색한 사람으로 낙인 찍힌 사실을 대부분 알지 못합니다. 이들은 자기가 딱 한 번 돈을 냈던 날은 기억하면서 상대방이 여러 번 돈을 낸 것은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자신이 소중한 시간을 내서 만나준다 생각하며 내 시간을 뺏었으니 그걸 돈으로 갚아라는 식인 거죠. 남들이 보기엔 얄미운 짠돌이 짠순이지만 이들은 스스로를 사치 부리지 않고 검소한 사람이라고 포장을 합니다. 남에게 보답할 줄 모르면 결국 주변의 소중한 사람들이 다 떠나게 됩니다. 그 어느 누구도 보답할 줄 모르는 사람과는 가까이 하려 들지 않기 때문이죠. 나중에는 심지어 가족들과도 멀어지게 될 것입니다. 나보다 나이가 많으니까 이 사람이 돈을 내야 한다. 나보다 돈을 잘 버니까 이 사람이 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삼성 이재용 회장님이 아무리 부자라고 하더라도 만날 때마다 얻어먹지 말고 한 번은 내가 사야 한다는 말입니다. 나이가 많은 사람이나 부자인 친구가 3번 사면 나도 한 번은 산다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서로 비슷한 여건을 가진 친구라면 한 번 얻어먹었으면 다음에는 잊지 말고 내가 사고 이렇게 서로 번갈아가며 사는 것이 좋습니다. 얻어먹기만 하면 돈 몇 푼은 절약되겠지만 주변 사람들은 저 멀리 달아납니다.
또한 이렇게 인색하게 모은 돈들은 결코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처럼 한쪽이 받기만 하는 이런 인간관계는 오래 지속될 수 없습니다. 인간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마음이라지만 얻어먹었으면 베풀 줄도 아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하지만 이런 사람들은 상대에게 마음을 쓰는 것에도 인색합니다. 기분 좋으려고 만나는 것인데 왜 나만 돈을 쓰지? 라는 생각이 들게 하는 친구를 만나면 스트레스만 커질 것입니다. 그래서 밥을 사주기 싫은 친구라면 만나서 시간 낭비, 돈 낭비하지 마시고 내가 돈을 내도 전혀 아깝지 않은 친구들만 만나보세요. 내가 밥을 사주고 싶은 사람들은 절대 나 혼자 돈을 쓰게 냅두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계산대에서 서로 자기 카드로 계산하라고 실갱이 할 것을 알기에 밥 먹는 도중 몰래 나가 먼저 계산을 해놓습니다. 이렇게 어떤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고 싶다면 말만으로 끝내지 마세요. 그 사람이 부담스러워하지 않는 선에서 커피를 사던 술을 사던 만날 시간이 안 된다면 카카오톡 기프티콘을 주던 꼭 상대에게 고마움을 보답해 보세요. 두 번째, 만났을 때 불편한 친구는 피하세요. 친구는 나이를 떠나서 마음이 맞는 사람과 어울려야 합니다. 30년 만난 나쁜 친구보다 그냥 오늘 노인회관에서 만나 커피 한잔 하는 친구가 더 좋아요. 원래 생일을 잘 안 챙기는데 친구들이 생일 잔치라고 모이자고 해서 모임을 나갔습니다. 하는 이야기도 재미없고 혼자만 겉돌고 있었죠. 밥값 50만 원 내고 돌아오면서 이게 뭔 짓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원하지 않는 모임에서 시간 낭비, 돈 낭비했다는 생각에 마음이 정말 안 좋았어요. 요즘은 혼자서 사색하며 산책하는 시간이 소중해요. 친구도 어릴 때나 젊었을 때나 필요하고 찾게 되는 거지. 나이 드니까 남 흉이나 보고. 연예인 얘기, 아파트값 얘기, 땅값 얘기, 저축 얘기 듣기 싫어서 안 본 지 몇 년 됐습니다. 사는 것도 차이 나서 맞장구 칠 수도 없고 뭐 먹으러 음식점에 들어가는 것도 이제는 진짜 지겹고 귀찮습니다. 장 봐서 집에서 맛있는 음식 뭐 해 먹을까 고민하고 밖에 나가 운동하고 유튜브 보며 건강 공부하고 지금은 이렇게 사는 것이 제일 행복합니다. 친하다는 명목으로 나를 감정 쓰레기통으로 사용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 만날 때마다 나는 감정 쓰레기통이 돼버리더라고요. 그런 친구들을 만나고 오면 항상 머리가 아파서 점점 피하게 되었습니다. 요즘은 또 정치 성향에 따라 너무 극단적인 사람들이 많아서 또 피곤하고요. 솔직히 모임이 취소돼서 집에 있고 싶다 싶을 때도 많습니다. 최근에 20년 넘은 지인 둘을 끊어냈어요. 나이 70이 되고 보니 많이 느끼게 됩니다. 혼자가 편해요. 대화를 하다 보면 상대방의 성격이 보이고 단점도 보여서 불편해집니다. 혼자 되는 게 두려워서 놓지 못했던 관계들은 결국은 지치고 지쳐서 끝나게 되어 있어요. 끊어진 후에 느낀 점은 왜 진작에 끊어내지 못하고 시간 낭비, 감정 소모를 했을까입니다. 지금은 홀가분하고 후련해요. 새로운 사람들도 몇 번 만나보고 아니다 싶으면 뒤도 안 돌아보고 손절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부분은 친구가 인생의 전부였던 시절이 있었을 것입니다. 소싯적에는 친구가 없으면 내가 모자란 사람인 것 같은 기분이 들기도 했습니다. 차 마시며 이야기하고 포장마차에서 술 한잔하며 기쁜 일도 고민도 나누는 것이 우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각자 가정을 꾸리게 되면서 자연스레 연락이 뜸해지고 사이가 멀어졌습니다. 나이가 들어보니 상대가 마음에 안 들면 그 사람에 맞춰주기보다는 그냥 멀어지게 두는 것이 더 편한 것 같습니다. 나와 가치관도 마음도 맞지 않는 친구는 오랜만에 봐도 재미도 없고 약속이 취소되길 기대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이 왔다면 인간관계를 정리할 때가 되었다는 신호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살아가는 동안 친구도 나도 많이 변하게 되고 생활 환경이나 직업에 따라 안 맞는 부분이 생기게 됩니다.
이는 나와 친구 각각의 문제가 아닌 인간관계에서는 아주 자연스러운 상황이죠. 만났을 때 나를 불편하게 하는 친구라면 가끔 안부 정도 물어보며 서서히 멀어지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 싸우고 편가르기를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아이고, 미안합니다. 이 사람아, 왜 그렇게 싸우려고 하는 거야? 조금만 참으면 되는데 왜 작은 일도 안 넘어가려고 시비를 걸어? 뭐, 저놈이 먼저 잘못을 했는데 내가 왜 참아? 저놈이 먼저 말을 이상하게 했잖아. 손님이 왕인데 어따 대고? 어린 놈이 어른이 말하면 그냥 고분고분 내내 할 것이지. 근데 너는 나랑 20년 지기면서 왜 내 편을 안 들고 오늘 처음 본 저놈 편을 들어? 아니, 언니는 왜 저 여자 편을 들어? 저 여자는 이번에 모임에 들어온 여자고. 언니는 나랑 더 친하잖아. 우리가 본 세월이 얼만데? 어떻게 저 여자 편을 들 수가 있어? 진짜 웃기고 기가 막혀서. 지금 상황에 친한 게 무슨 상관이야? 네가 늦게 와놓고 새치기를 해서 이 사단이 난 거잖아. 잘못은 네가 먼저 해놓고 큰 소리만 내면 다야? 왜 싸우려고 들어? 죄송합니다. 제가 대신 사과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항상 싸움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혼자 싸우기만 하면 다행인데 꼭 옆에 사람들 끌어들여 자신의 편을 들라고 강요를 하는데요. 이런 막무가내의 행동 때문에 중간에 있는 사람만 곤란하게 됩니다. 옛날부터 항상 입은 무겁게 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진다는 말이 있죠. 괜히 남의 싸움에 휘말렸다가 나만 손해보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아무리 길다 해도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사람의 수는 극히 일부분입니다. 아무리 내가 좋은 인간관계를 쌓아놨다 하더라도 싸우고 편을 가르고 또 그걸 강요하는 사람과 함께한다면 인간관계도 지푸라기로 지은 집처럼 바람 한번 불면 쉽사리 날려갈 것입니다. 싸움은 이기든 지든 우리에게 아무 이익도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현명한 사람이라면 이런 사람과는 말을 나누지 말고 내 감정을 숨기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싸우는 사람들은 자신의 감정을 제어하지 못해 계속 싸우게 됩니다. 이런 사람은 끊어낼 때도 조용히 거리를 두셔야 합니다. 잘못하면 오히려 그 화가 나에게 미칠 수 있기 때문이죠. 네 번째는 나를 무시하고 만만하게 보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이 사람이 또 나를 무시하나 라는 기분이 들게끔 만드는 사람들이 있으시죠. 친구는 같이 담배 필 때, 같이 술 마실 때 그뿐입니다. 내가 담배를 끊거나 술을 끊으면 아주 자연스레 끊길 인연들입니다. 전 30년 넘게 만나온 2명의 절친이 있었는데 그들은 성질이 센 편이었고 전 상대적으로 온순한 편이었어요. 만날 때마다 항상 지적질은 기본이고 잔소리하고 사람을 무시하고 그들을 끊고 나서 아내가 30년 동안 가스라이팅을 당하고 살아왔구나라고 30년이 지나고 깨닫게 되었어요. 요즘 만나는 친구는 없지만 감정 소비를 안 하니 너무 편안하고 행복합니다. 내가 이번에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땄어요. 그런데 한 친구가 나보고 그거 개나 소나 다 쉽게 따는 거지. 뭐 별것도 아닌 걸 대단하게 얘기해 라며 사람들 앞에서 나를 무시하고 면박을 주는 거예요. 저 대단하게 이야기 안 했어요. 그냥 자격증 땄다고만 말했지. 듣고 있는데 어찌나 기가 차고 어이가 없던지. 이런 사람들 무관심이 답입니다. 나를 무시한다는 건 존중하지 않는다는 건데 그런 인간 굳이 상대할 필요가 있나요? 무시하는 사람 의중 알려고 하지도 마시고 헤아리려고 하지도 마세요. 어쩔 수 없이 반드시 이어가야 하는 관계 아니면 손절이 답입니다. 사회성이 떨어져서 말주변이 없어서라고 이해해 주니까 계속 그러는 거예요. 자기는 무시를 한 게 아니라 조언을 해준 거라고 합리화하면서 말하는데 내가 무시받고 있다고 느끼고 기분이 나쁘다면 그건 그 사람이 잘못하는 거지요.
본인이 고치려고 노력해야지 내가 고쳐주는 거 아닙니다. 회사 생활 30년 넘게 해보니 나를 무시하는 사람은 똑같이 무시할 게 아니라 그냥 무관심으로 하는 게 최선이더라고요. 날 무시한다고 똑같이 무시하려고 들면 신경 쓰이게 되고 말리게 됩니다. 회사에서 업무에 집중하다 보면 그런 거 생각할 겨를도 없어지고 날 무시하든 말든 관심 끄고 삽니다. 많은 분들께서 이런 사람들에게는 무관심이 답이라 말씀해 주셨는데요. 화낼 필요도 똑같이 무시할 필요가 없고 오로지 내 생활에 집중하며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좋다고 하셨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처음에는 구별하기가 어렵지만 시간이 갈수록 선을 넘는 행동들을 하는데요. 나에 대해서 쉽게 말하고 철저히 무시하며 깎아내리려는 행동을 반복해서 합니다. 또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행동하는지 관찰하면 됩니다. 다른 사람한테는 잘해주는데 나한테만 그런다. 그럼 그건 무시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나를 자신보다 아래로 보고 만만한 호구로 보며 함부로 행동한다면 그때는 과감하게 관계를 끊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렇게 오늘은 지금 당장 손절해야 할 인간 유형 4가지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손절해야 할 사람 첫 번째는 매번 얻어먹기만 하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 만나면 불편한 사람입니다. 세 번째는 싸우고 편가르기를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마지막 4번째는 나를 무시하고 만만하게 보는 사람입니다. 사람의 모든 불행은 혼자 있을 수 없는 것에서부터 생긴다고 합니다. 세상엔 어디에나 아무 곳에나 들러붙는 파리떼 같은 사람들이 있는데요. 이런 사람들은 자신들의 무료함에 벗어나기 위해서이거나 자신의 삶에서 부족한 부분들을 채우기 위함입니다. 물론 누구나 단점은 있고 모든 것을 완벽하게 갖추기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단점들을 하나하나 따져가며 이 사람, 저 사람 다 끊어내버리면 주변에 남아있는 사람이 몇 없게 될 것입니다. 살아가면서 마음 편하고 계속 만날 수 있는 친구를 얻는다는 것은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내가 잘해주고 싶고 서로 잘 맞는 친구가 있으시다면 그 친구와는 소중한 관계를 유지해 나가시고 그런 친구가 주변에 없으시다면 앞으로의 인간관계는 너무 가깝지도 깊지도 않게 적당한 거리를 두는 것이 가장 현명할 것입니다. 지혜로우니 우리 모든 구독자분들의 행복한 인간관계를 응원하겠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